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어제 큰 틀 예컨대 우리 개별 행정법이 공토법, 그다음에 가격공시법, 그다음에 감정평가법, 그런 개별 행정법이 있고, 이 법률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행정작용이 잘못됐을 때, 예컨대 위법할 때 법원에, 사법부 법원에 코트라고 하면 사법부에 구제를 간다. 법원에 대한 구제가 뭐죠? 행정소송,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어제 사례 들어드렸던 게 공토법상의 토지 수용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조협체. 그런데 이제 사업인정은 요 공토법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갑에게 발령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는 사업인정은 이제 행정작용의 일종이고, 얘가 위법하다면 사업인정은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니까 갑은 불복을 안 하고 구제를 안 가고, 토지를 잃게 되는 토지 소유자 을, 이 사람은 사업시행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고 부르는데, 토지 소유자 을, 제3자가 침익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3자가 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인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구제를 간다. 법원에 구제 갈 때 저 사업인정 자체에 대한 사업인정을 없애달라는 소송이 혹시 무슨 소송이죠? 취소 소송.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 2천만 원, 금전적 피해는 손해라고 하고, 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이 혹시 무슨 소송이었었죠? 국가배상 소송이에요. 줄여서 이제 국배소송. 이제 이게 기본 틀이고,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무슨 심리를 하죠? 소송 요건 심리. 이걸 통과하면 무슨 심리를 하죠? 본안 심리. 이제 소송 요건이 두 문자가 대, 원, 소, 전, 기, 관 등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을이 원고죠. 을, 원고. 그 다음에 소송 제기의 상대방 국토교통부 장관, 피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을이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적 격은 사업인정이죠. 사업인정. 그래서 써야 되는 것은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그 다음에 제3자 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원고 적격이 핵심 쟁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요와 관련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서로 다투는 주장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라. 그래서 프린트물 12페이지 화면에 띄워놨는데, 12페이지 3번 양가로 1번의 소송 요건 심리, 양가로 가, 양가로 나 써보세요. 숙제했나 체크하는 거예요. 안 보고 써야 돼, 안 보고. 양가로 가. 원고의 주장대로죠. 어제 안 오신 분은 뭐 그러려냐고 들으세요. 글씨 쓸 때 대체로 다 느리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글씨를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리고 빨리 쓰셔야 돼. 절대 날리면 안 돼요. 채점자 편하게 또박채로 쓰셔야 돼. 지금 느리게 쓰신 분이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좀 속도를 올리세요. 썼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양가로 나.
피고의 주장대로 썼어요? 써봐요. 양가로다. 팔에 힘주면 나중에 팔목 나가요. 그럼 이제 2차전 못 본다. 팔에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쓰는 연습하세요. 자, 피고의 주장대로 시작.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권을 불충족하면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한다. 각하 판결. 그다음에 양가로 이가 이제 본안 심리죠. 본안 심리. 요 본안 심리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라고 쓰는 거죠? 무엇의 위법성 검토라는 거죠?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요 사례에서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본안 심리도 원고 갑과 피고 을과 피고 A가 서로 다투는 거죠. 양가로 가 원고의 주장 써보세요. 연습제 쓰실 때 앞에 한 칸 빈칸 거기는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번호 붙이는 거야. 썼죠? 다시 한번 시작.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을 한다. 피고의 주장 써보세요. 썼죠? 피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한다. 판결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예요. 지금 여기 쓴 거에서. 소송요건을 불충족하면 무슨 판결? 각하 판결.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면 인용 판결. 처분이 적법하면 기각 판결. 각하, 인용, 기각이에요. 전문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 형태 세 가지. 소송 요건을 묻고 싶으면 질문 써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소송 요건을 묻고 싶으면. 자료 3에서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모르겠으면 그 프린트물의 뒤에 자료 3 1페이지 보시고 46페이지 다음에 소송 요건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봐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뭐라고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본안만 묻고 싶으면 양가로 2 써보세요. 본안만 묻고 싶으면 새로 오신 분은 그 자료 46페이지 다음에 자료 3가 있어요. 거기 지금 보고 쓰라는 거예요. 번안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처분은 이 사안의 처분이 뭐죠? 사업인정 처분이죠. 사업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위법한가?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그 다음에 소송요건 본안 둘 다 묻고 싶으면 양가로 3 써보세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그러면 소송 요건 쟁점되는 거 쓰고 사업인용 처분이 위법한지도 쓰고 둘 다 쓰는 거예요. 흐름 아시겠죠? 여기 한 거 여기 통상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로마자 2번에 소송 요건 충족 여부 1번에 쓸 내용이 뭐예요? 대상적 격 충족 여부인데 너무 기니까 대상적 격. 근데 대상적 격 쓰기보다는 지문을 살려서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2번은 뭐예요? 제3자 의뢰 원고적 격 충족 여부. 너무 기니까 제3자 의뢰 원고적 격.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본안 로마자 3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본안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또는 위법 여부.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한가? 이게 본안이죠, 본안. 본안 심리, 본안 판단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 사안을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 검토. 본안 심리할 때 1번이 어떤 방법으로 위법성을 검토한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요? 성문법 위반했는지. 2번은 불문법 위반했는지. 이런 체계야, 체계. 이런 걸로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평가법에서 갑이 간평사 시험에 합격했다. 평가사가 되는 거죠, 갑이. 이 평가법률을 집행해서 갑에게 여러분들 2차 시험 합격하고 그토록 원하던 연수 끝나면 뭘 주는 거죠? 간평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 그럼 간평사 자격증 발급도 어느 법률을 집행하는 거예요? 간평가 법률을 국장이 집행한 거니까 얘도 행정작용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간평사 자격증이 발급되면 간평사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자격증 발급은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 이걸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업자가 된다면 업자. 업자, 개인인 업자하고 단체인 업자를 혹시 뭐라고 하죠?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 개인 업자, 자격증 발급받고 그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다 자세히 배워요. 사무소 얻어서 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업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인업자는 정관 등에 작성해서 설립행위를 한 다음에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 인가. 그래야지 법인 대화, 제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허위평가 등을 했다. 그러면 요 가격이 근데 공시지가 등이 제대로 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산정이라는 요 공시법이 달성하는 목적, 평가법이 달성하는 목적이 이게 공법이니까 공익 달성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공익 달성. 다시 얘네들 세 가지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륙법계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사법의 대표 선수는 뭐예요? 민법이라고 했잖아요, 민법. 사적 이해관계를, 사익을 조절하는 법이야. 사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법. 공익 달성을 위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공법의 대표 선수가 행정법이고,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런 걸 다 분석해갖고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행정법. 행정법은 결국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법. 우리가 관련된 개별법이 공토법, 공시법, 평가법. 그럴 때 여기 평가법이 적정가격 산정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 업자가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서 허위평가를 하게 되면 공익 달성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도가 뭐냐? 예컨대 자격증 등을 대여한다, 대여. 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대여하면 39조에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자격 철회. 법적 용어는 자격 취소로 돼 있지만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장이 이제 자격증 되어 있네, 3년 이상 되어 있네 하면서 자격 취소라는 이런 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을 했다. 또 이것도 사례로 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바가 없으면 자격 취소 처분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얘가 이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가야 된단 말이야. 구제 가는 방법은 자격 취소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자격 취소를 취소하면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손해는 국가배상. 이건 체계가 똑같단 말이야. 취소권 가면 무슨 심리예요? 첫 번째, 소송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로마자 4번, 3번은 본안 심리를 이 사안에서 뭐라고 써야 돼?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 검토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흐름 아시겠어요? 자격 취소를 전제로 해서 취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로마자 1번 문제 소재나 사안 해결 나중에 하면 되고 이게 본론이라면 본론. 로마자 2번 써보세요. 자격 취소에 대한 추정 갔을 때 여기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로마자 2번 써보라고. 여기 칸이 있잖아요. 한 칸 있으면 로마자 밑에 하부 목차는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쓰는 방법이 그다음에 아라비아 다음에는 양가로 1이에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다음에는 반가로야. 반가로 1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들여쓰기. 이해가시겠어요? 또는 양가로 1 다음에 양가로 가 이렇게. 그럼 양가로 가 밑에 하부 목차는 뭐겠어요? 양가로 하부 목차는 반가로 1. 그 하부 목차는 반가로 가. 이게 문서 작성 뭐 요령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다시 로마자 밑에는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하부 목차는 양가로 1, 양가로 가. 하부 목차는 반가로 1, 반가로 가. 이런 식이에요. 뒤로 가면서 쭉 들여 쓰는 건데 로마자하고 아라비아 숫자는 요 한 칸에 쓰는 거야. 한 칸. 다시 그래서 로마자 요 2번 써보라는 얘기야. 여기다 글 쓰지 말고 써봐요. 여기 자격 취소 사건이다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써서 틀려야 돼. 질문은 이거야. 갑이 제기한 자격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자 2번 스스로 써보시라고.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충족 여부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소송 요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의 취소소송이니까 대상이 된 게 뭐죠? 대상? 취소해달라는 대상이 된 게 자격 취소잖아요. 자격 취소. 여기 자격 취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은 뭐 써야 돼요? 자격 취소의 처분 여부. 대상 조건을 충족하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 드렸지만 아까 사업인정의 처분 여부 이듯이 자격 취소의 처분 여부. 그게 아라비아 숫자 1번이에요. 1번. 소송요건 통과했어. 로마자 3번. 본안심리 목차 써보세요. 로마자 3번. 로마자 3번. 이 사안의 처분이 뭐예요? 자격 취소 처분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살려야지. 뭐라고 써야 돼?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 검토.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 검토. 이제 어제 잠깐 가르쳐 드렸지만 자격증은 제대로 땄는데 사후적인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후적 법 위반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는 취소라고 했어요. 철회라고 했어요. 철회라면 만약에 철회라는 걸 알면 여기다가 자격 철회의 위법성 검토하면 더 좋죠. 자격 취소의 위법성 검토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럴 때 맨 처음에 무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거예요? 성문법 위반 여부. 그럼 이 사안과 관련된 자격 취소와 관련된 성문법은 무슨 법이에요? 저 세 가지 법 중에. 평가법이야, 평가법. 이해가시겠어요? 평가법. 아까 사업인여과 관련된 성문법은? 사업인여과 관련된 성문법은? 공토법이에요, 공토법. 그래서 공토법에 위반했는지, 자격 취소라면 평가법에 위반했는지, 이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또 하나 다시 연습. 공시법. 공시법. 뭘 공시하죠? 부동산 가격 공시잖아. 부동산. 부동산이 뭐가 있어요?
토지 위에 대표적인 부동산이 뭐예요? 건축물,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가격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잖아요, 지가. 강남구 1번지에 갑의 토지를 일단 뽑아서 국장이 공시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표준지 공시지가. 얘를 뽑아서 표준지 공시지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 표공. 표준지 뽑아서 가격을 공시한 지가 땅값이다 이 말이야. 표공. 이해가시겠어요? 평당 2월 1일 날 2천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을 등의 토지 가격 강남구청장이 뽑아서 공시했어요. 그건 평당 2천만 원.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개별지 공시지가. 여긴 표준지, 여긴 개별지. 줄여서 개공. 기니까. 이렇게 표공이 먼저 선정되고 5월 31일 날 개공이 공시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뭘 부과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 개공이 2천이니까 세금 뭐 예컨대 2천만 원. 강남구 세무서장 A가. 그럼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까지는 공시법을 집행한 거예요. 집행. 표공이나 개공이 행정작용의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여기 재산세는 여기 공시법을 집행한 것이겠어요? 세법을 집행한 것이겠어요? 세법을 집행한 거예요. 세법. 이 근거법은 세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지? 하여튼 그러면 개별 토지 소유자 을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뒤에 너무 많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구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단계부터 다투는 거야? 표공부터 다투는 거야. 표공 처분이 위법하다 하면서 다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중에 날짜가 있는데 90일이 지나면 얘를 못 다퉈요. 그럼 뭘 다퉈야 돼? 개공. 처분을 다퉈야 돼, 개공. 그럼 개공에 대해서 얘가 요 개공이, 지금 여기 개공이죠. 가격공시법상 요 개공이 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개공을 없애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송.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합상. 이건 변함이 없다니까. 요 자리에 무엇이 오든 구제는 전부 행정소송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각 개별법에서 구제 수단을 둘 수도 있지만 어차피 법률을 집행한 행정작용들은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제 수단인 소송법은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행정에 관한 소송이니까 행정소송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법이 개별 행정법이 3가지가 있고 이 구제법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제법. 근데 구제를 먼저 배우는 게 주관식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야. 신림동 바닥에서.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제 거를 아이디어 그대로 흉내낸 거지. 특허야, 특허. 보통 여기부터 여기 행정작용에는 행정입법이 있고 설명하고 행정행위가 있고 이런 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늦어. 결국은 행정작용이 행해졌을 때 핵심은 뭐야? 국민의 구제예요, 구제. 소송이 핵심이란 말이야, 소송. 소송 구조를 조금 이해해 놔야 질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설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이에요. 학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설이 원고의 주장인지 피고의 주장인지 이제 생각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여기 이 개별 토지 소유자 을이 개공처분 2천만 원 처분이 위법하다. 즉 1,000만 원은 적법한데 2천만 원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취소를 제기했을 때 인용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다시 목차 로마자 2번 작성해 보세요. 로마자 2번. 계속 반복이야. 딴 생각 절대 하지 마. 수업할 때는 이거 완전히 영어 처음 배우는 거, 러시아 처음 배우는 거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뭐야? 소송요건. 로마자 2번 소송요건이잖아요. 취소. 아라비아 숫자 1번. 지금 을이 취소하려는 대상이 뭐죠? 대상?
개별 공시가잖아. 개별 공시가. 그래서 아래 숫자 1번 대상적 계에서 쓸 내용이 뭐예요? 개별 공시가의 처분 여부예요. 개별 공시가의 처분 여부. 아까 여기서는 사업 인정의 처분 여부. 아까 여기서는 자격 취소의 처분 여부. 지금 여기서는 개별 공시가의 처분 여부. 다 처분 여부만 붙이는 거야. 처분에 해당해야 대상적 계를 충족하니까. 로마자 3번 써보세요. 로마자 3번. 본안. 처분이라면 이제 본안 심리 간다 이 말이에요. 빨리 써요. 지금 머리 만지는 게 중요해. 자꾸 시키는 거 안 하면 나중에 뒤쳐져. 내가 그걸 장담할게. 시킨 대로만 하면 금방 붙어. 로마 3번의 목차 어떻게 돼요? 개별 공시가 처분의 위법성 검토죠. 위법성 여부 또는 위법성 검토. 그럼 여기 1번 성문법으로 위법성을 검토할 때 여기 관련된 성법이 뭐라고? 공시법이야, 공시법. 공시법에 위반했으면 위법, 공시법에 따랐으면 적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흐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어저께 배운 거를 우리 개별법 세 가지로 딱 한 거야. 30분 내에. 어저께는 3시간 했죠? 3시간 한 걸 지금 30분에 정리했으니까 효율성이 얼마야? 어떻게 되지? 6배죠, 6배.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복습 시간이 단축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루하루 천천히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진짜 망상하고 있어요. 망상. 어떤 점이 망상이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동차로 시작한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4년이야. 시험, 1차 시험 언제 봤어요? 5월 달에 봤다. 4월 달에 봤나요? 뭐 4월 10일 날 봤다고 쳐, 그냥. 근데 시작은 이제 1월 달부터 했다고 쳐. 1월 달부터. 계산하기 깔끔하게. 여기 이제 1차와 2차를 같이 했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이 초심자들인데, 자, 목표. 몇 년 내 합격하려고 오셨어요? 3년, 4년?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해 봤을 때 평균치가 3년, 4년으로 인터넷이나 그런 데 나와 있어요? 3년, 4년. 자, 썰. 3년, 4년 설. 1설. 몇 년 생각하고 왔어요? 3년 이외에 다른 목표치 가지신 분. 더 짧은, 혹시 몇 년 잡고 왔어요? 2년? 2년설. 1년설은 없어요? 없어? 1번 1년설 하죠. 1번 1년설, 2번 2년설, 그리고 3번으로 하죠. 3년설. 시간을, 이게 데이터 나온 게 이게 답이에요, 답. 3년 정도 생각하고 오셔야 돼. 3년이면 언제 붙는 거죠? 24년, 25년, 26년에 붙는다. 그러려면 여기 1차 어떻게 해야 돼? 붙었어야 돼요. 1차를 붙어야, 여기 1차 붙으면 소위 말하는 본차 수험생이라고 해요. 본차. 그 전에 많이 1차 한두 번 붙었던 사람은 단연차 수험생이라고 해요. 단연차.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 붙었으면 이제 본차야. 본차면 그 다음에 25년 요때부터 2차, 여기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25년 2차가 예컨대 9월 1일에 있다. 7월 1일에 있다. 그럼 거의 한 1년여 정도를 2차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 본차로 시작한, 여기 100명이 스타트 했는데 1차에서 통상은 몇 % 떨어지죠?
40% 합격률일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40명 붙고 60명은 떨어지는 거야. 쉽게 그냥 50%로 하자, 넉넉하게. 반 붙고 반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50명이 이제 남았어. 그럼 50명이 이때 전체 한 150명 정도 뽑죠? 150명 정도 뽑나요? 160명? 150으로 하죠, 그냥. 150 뽑는 거야. 근데 새로 시작한 50명이 이게 100%라면 50명 중에 얼마가 붙을까? 소위 말하는 딱 1년에서 붙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담할게 5손가락 안쪽이야. 그냥 다 넉넉하게 잡아서 5명 줄게. 그러면 50명에 5명이니까 몇 퍼센트 붙는 거예요? 10% 붙는 거야. 1차 통과한 사람. 근데 여기 스타트 끄는 사람에 비교하면 5% 붙는 거예요. 5%. 여기 뭐 단연차 손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10% 내지 5%만 살아남는 거야. 이게 모든 삶의 진리예요. 10% 룰. 알아? 나머지는 깔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나 여기에 속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스페셜하다는 게 뭐냐? 대가리가 좋다 이게 아니야. 겁나 노력하는 거야. 개 노력해야 돼. 개 노력. 코피 팍팍 쏟을 정도. 그 정도 코피 안 쏟아도 되는데 초능을 아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노력 전에 이 길을 가본 사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이드고 에베레스트 산 합격이라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누가 필요하죠? 셀파가 필요하잖아. 제가 셀파야. 도우미란 말이야. 도우미가 1000m는 어떻고 2000m는 어떻고 해서 다 알려주는 거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죽어. 아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전쟁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 그 비참함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정복하지 못한 비참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초짜들이라서 몰라. 저는 계속 20여 년을 계속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들 여기 45명,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X야. 1차도 못 붙으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사람들, 이것도 못 붙으면. 요 50명에서 45명 남았다.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에 1차 붙고 2차 붙어야 돼요. 이걸 따닥이라고 하죠. 동차. 여기서 1차 떨어진 사람이 5명 정도 날아가. 방심하다가. 그래서 40명이 봤을 때 40명 중에 그 다음에 붙는 비율이 20명이에요. 20명. 이때가 최고 황금기야. 동차로 볼 때가. 그 다음에 27년도 4년 차쯤에는 거의 70% 붙어요. 3, 4년 차를 지나면 아무도 장담 못해. 왜? 질려가지고. 지겨워져갖고 공부 안 해.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기간이 3년에서 4년이라면 이걸 이렇게 당기는 거. 4년 할 걸 3년으로 당기고 2년으로 당기는 건 뭐가 필요해? 노력. 죽어라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 죽어가고 노력했는데 4년 차에 못 붙었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해도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년 차에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다른 직업 갖는 게 좋아.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붙으면 된단 말이야. 작년에 제 고대 후배가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예전에 20년 전쯤에 한 23년 전쯤에 제가 서울법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교법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때 고대 후배를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했었어요. 똑똑해. 근데 1차 한 두세 번 붙고 안 돼가지고 학원을 하다가 다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한 1년에서 붙었어. 학원 그만두고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이 쌓이면 다른 일 하다가 봐도 시험 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시작부터 1년, 2년, 3년까지는 올인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에 주관하고 매진해야 돼. 다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올인이 뭐냐? 정신적인 측면에서 올인도 해야 되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올인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올인을 해야 돼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머릿속에 공부 이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만 생각해야 돼? 공부만 생각해야 돼. 연애 XP 빵점. 집에서 기혼이다.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하고 싸운다. 잊어버려야 돼. 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다 잊어버려야 돼. 여긴 도량이야, 도량.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잊어버리고 공부에 집중해야 돼.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인 부분이 딸린다? 어떻게 해야 돼? 힘 딸리는 수험생들이 나중에 힘이 중요하거든요. 힘 딸리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야. 80%야. 그럼 2단계부터 최소한의 운동을 해야 돼. 밥 먹고 30분씩은 걸어야 돼. 속보로. 그게 쌓여서 체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졸고 있어. 마지막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누구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야. 시험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정신적 준비, 육체적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밥 잘 먹어야 돼. 똥 잘 써야 돼. 잠 잘 자야 돼. 사회적으로는 뭐냐? 친구 만나는 거 끊어 다. 모임 끊어 다. 집안일 끊어 다. 미리 얘기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3년 동안은 집중해야 되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들 여러분 붙잖아요? 죽으라고 연락해. 사회는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이런 정신 자세를 갖고 이렇게 걸리니까 난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 얘기 안 했네. 경제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해요. 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나오는 데가 뭐 고시원이다. 나와서 학원 든다. 학원비다. 학원 들으려면 교재비다. 끝나면 밥 먹어야 된다. 뭐 커피 한잔 해야 된다. 등등등 해서 월 얼마? 70? 70보다 많이 생각하시는 분? 얼마? 150? 150. 70보다 적게 생각하시는 분? 얼마? 60?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대충 계산 때려도 제가 보기에는 100 정도는 들어가야 돼. 대충 계산 때려도. 그 세세한 건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아까 그 순서대로. 자, 그럼 100으로 계산하기 쉽게 100이라고 하면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3년이면 얼마죠? 3,600이야. 3,600만 원이 평균치 갖고 있어야 돼. 물론 이거를 비용을 줄이는 거는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면 강의를 안 듣겠죠. 그렇잖아. 교재도 안 사겠죠.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최소 3,600은 갖고 시작해야 돼. 3,600 플러스 알파 1,000은 더 갖고 있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예비비 없이 하는 거는 미친 짓이야.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알바하면서 공부하지? 안 돼. 제가 장담할게. 다른 사람들 바보야? 올인한 사람들이? 제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죽을 개고생을 했단 말이야. 과외하면서 영어 강사하면서 사시 공부하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집안에 가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힘들잖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럼 비교 우위야, 비교 열이야. 비교 열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수험 과정이 안 힘들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파,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파, 여기
건강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파. 여기 골머리 아프다가 정작 중요한 건 뭘 못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명심하세요. 이게 다 갖춰질 수는 없지만 갖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마음 자세가 벌써 올인해야 되겠다, 집중해야겠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집중하고, 제가 셀파 가이드니까 가이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 여러분, 실천하는 게 뭐야? 암기해와라. 암기해와야 돼. 아까 보니까 안 보고 못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얼마나 속상하냐고. 다 알려줬는데. 이거 4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은 우리 전반적인 공부하기 위해서 자세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갖춰져야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들어올 때. 1시간이라도 뭐 어떻게 졸아? 졸음이 어떻게 와 지금. 내 운명이 걸렸는데. 감정평가서 뭐 따봤자 얼마 벌어? 바보야.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만 업이 중요하단 말이야. 돈 전에 업을 지금 갖는 거예요. 평생의 업. 여러분들 평가사 따면 거의 평가사로 살다가 죽어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의사다 평생 진료보다 죽는 거잖아.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전문가가 된 거 전문가. 전문가는 뭐야? 그 한 번에 계속해서 평생 일하다 죽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 집중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여기 작성할 수 있겠어요? 다시. 공토법의 토지를 가져오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두 문자? 사조, 협재. 가격 공시하는데 땅값 공시하는 거. 순서. 국장이 뭐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별지 공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뭐가 매겨지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이런 흐름을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산정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감정평가사. 업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업자라고 그래, 업자. 업자는 개인인 업자와 단체, 법인인 업자가 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면 여기 자격을 취소하거나, 여기 자격 발급해야 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부정행위로 취득했으면 13조에 따라서 자격 취소해야 한다. 양도되어 있으면 39조에 따라서 자격 철회할 수 있다. 자격증 대여 기간이 짧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등록도 취소나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은 설립 인가 받았죠? 인가를 거짓 방법으로 받았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설립 인가 취소. 인가증을 양도되어 있어. 그럼 39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립 인가 철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이런 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이고, 이런 이 법률, 개별행정법을 집행한 이 행정작용의 대표 선수가 이런 것들을 사업인정 처분, 개별공시가 처분, 여기 자격취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처분이 위법하면 구제를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행정소송법이다.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다면 구제, 행정소송. 그중에 주된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송. 걔네 심리가 두 가지야. 무슨 심리? 소송 요건 심리. 그게 목차라고, 소송 요건 심리. 본안 심리는 뭐라고 쓰는 거야? 처분의 위법성 검토. 그 앞에다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업인정 처분에, 개별공시가 처분에, 또는 자격 취소 처분에, 업무정지 처분에. 그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좀 쉬었다가는 오늘 여기 소송 요건, 대원소 전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볼게요. 2교시, 3교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야. 오늘까지 해. 그래서 1회, 2회차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쉬었다 보죠.